요즘 ESG 경영 정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언론에 나오는 건 온통 대기업 얘기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경제의 진짜 허리, 그 중심을 바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거의 아무도 모르고 있죠. 바로 그 기업들, 우리 경제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중견 기업들 말입니다. 공급망의 진짜 핵심적인 고리들이잖아요. 과연 이 기업들의 ESG 성과는 대체 무엇이 결정하고 있을까요? 이 중견 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매출의 15% 이상, 그리고 전체 고용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제의 핵심 동력인 셈이죠. 그런데도 이들의 ESG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빈 곳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중견 기업의 ESG가 왜 퍼즐 같은지 알아보고 이어서 나이의 역설과 다양성의 딜레마라는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중견 기업 ESG 퍼즐부터 시작하죠. 오늘 이야기는요, 국내 상장 중견 기업 무려 420곳의 데이터를 아주 깊이 들여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 성과 뒤에 숨겨진 진짜 요인이 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이 ESG를 더 잘할까요? 오랜 경험과 탄탄한 자원을 가진 역사가 깊은 기업일까요? 아니면 변화에 민첩하고 새로운 가치를 빨리 받아들이는 젊은 기업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나이의 역설입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좀 다를 거예요. 때로는 그 풍부한 경험이라는 게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기업의 나이, 그러니까 업력이죠. 이 업력이 길수록 ESG 성과에는 꾸준히 그리고 분명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래된 회사일수록 ESG 점수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기업 업력 옆에 있는 이 마이너스 숫자 보이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기업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ESG 성과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경험이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니 정말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바로 조직 관성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거대하고 오래된 배가 한번 항해를 시작하면 방향을 틀기 어려운 것처럼요.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ESG라는 이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재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섹션, 다양성 딜레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SG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열쇠, 바로 이사회의 다양성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중견 기업들의 현실부터 한번 보시죠. 이사회에 여성 이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평균을 내보니까 고작 6.55%. 정말 낮은 수치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조사 대상 기업의 70.4%, 그러니까 10곳 중에 7곳은 이사회에 여성 이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다양성을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한 수준이죠. 바로 이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물론 여성 이사가 있으면 ESG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효과를 대기업과 비교해 보니까 중견 기업에서는 거의 2.7배나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여성 이사를 선임했는데도 그 영향력이 중견 기업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임계 질량 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소수 집단이 그냥 구색 맞추기용, 그러니까 토큰을 넘어서 진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가지려면 최소 3명 이상 혹은 전체의 30%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평균 6.5%에 불과한 중견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이 임계 질량에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나이의 역설과 다양성 딜레마. 이게 그냥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이 통찰을 실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을 이끄는 경영진들께서는요, 우리 회사가 오래됐다면 의식적으로 이 조직 관성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ESG 전담팀을 만들거나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여성 이사를 선임할 때 그냥 한 명으로 숫자만 맞추려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임계 질량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분들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맞춰진 ESG 정책을 그냥 중견기업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중견기업의 현실에 딱 맞는 맞춤형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사회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게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섹션, 나아갈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문제들은요, 한국 경제의 척추인 우리 중견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자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용구가 다양성 딜레마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중견기업의 오너 중심적 의사결정 구조가 여성 이사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한국 경제의 허리인 우리 중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나이의 관성을 떨쳐내고 또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형식적인 다양성의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성 리더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